이제 여기를 빨리 떠나야 된다. 이 한남동, 이 용산 이쪽에 이제 이미 다 재수가 없어졌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여긴 떠나고. 아니 종식된 게 아니라 윤석열이 파면됐을 뿐 여전히 수상한 움직임이 멈추지 않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요. 용산 대통령실에 파견됐던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15일 정도면 복귀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지는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신영환 전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돌아올 일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만둬야 될 사람들이 아닌가? 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설거지조의 시간이거든요. 설거지조요? 보통 이제 대통령 취임을 하면 5년 정상적인 경우에 4기로 보통 나눠서 해요. 5년을 4단계로 나눠서 한다고요. 일종의 이제 도입부죠. 인수인계 받고 이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일을 피크로 올려치고 성과를 내는 시기, 마지막 설거지하는 시기. 그래서 이제 설거지조들이 소위 말해서 순장조들이 남아 있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다 돌려 보내는 건데, 특히나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옛날 사무처가 이제 민정당 시절부터 공채로 오면서 상당히 꽤 객관적으로 외적으로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있다라고 소문이 나 있었죠. 특히 이제 여연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능이 강했다. 과거에. 지금은 이제 물론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번 선거 조기 대선이 펼쳐질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제 구구로 보면 기조구, 홍보구, 조직구 이런 데들이 중추가 돼서 역할을 합니다. 아마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정책 기능은 상당히 약하겠죠. 그들의 중추를 이루는 행정관들, 물론 대선 기간에 저랑 대부분 같이 일을 했던 분들입니다만, 그들 중에 이제 2월 달에 몇 명이 돌아갔습니다. 또 그 전에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17명 정도가 행정관으로 갔다가 지금 돌아갔는데, 그들 중에는 지금 당 비대위원장실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중요 자리에 포진돼서 일하는 멤버들이 있습니다. 능력으로 보면 상당히 인정받고 있고, 기존의 이제 과거 히스토리를 다 꿰고 있잖아요. 내부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반드시 돌아가야 대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보내야 된다. 마지막 설거지조는 대부분이 순장조, 소위 완전 찐윤으로 있던 사람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보낸 보좌진 중에서 찐윤 그룹 국회의원들이 보낸 보좌진들이 이제 설거지조, 순장조를 하고 인수인계, 일종의 이제 증거인멸이겠죠. 서류 파기 이런 것들을 진짜 설거지네요. 예, 설거지를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뭘 준비를 할 건지. 사실은 이제 이 정도가 되면은 원칙적으로는 대통령하고 선을 긋고 손절을 하고, 그래서 대통령 측에는 정리를 하고 자기네들이 원래 있던 곳에 돌아가서 그 원래 있던 그 사람들이 대선을 나가면 대선 캠프를 꾸려가지고 뭔가 한다든가 이제 정책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 타임인데, 지금은 여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먼저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순장조는 지금 남아 있고, 뭐 그들은 윤석열하고 좀 뜻을 같이 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미끼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측이 아직 이게 기운이 안 빠졌대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2명이 일단 기운이 안 빠졌어요. 둘이? 네, 윤석열과 김건희가 기운이 안 빠져서 자기네들이 도대체 이 상황을 일단은 인정을 못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인정을 못하니까 니네가 우리를 버리고 가는 순간 너네들 캠프는 죽음이다. 내가 미는 사람이 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니네 그런 식으로 할 거냐? 이제 이런 식의 그런 압력과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번에 5월 3일 날 이거 지금 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안 되면 6명을 1차로 고르고 뭐 4명 고르고 2명 고르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중론은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나온다고 주장은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윤석열의 힘이 아직 덜 빠졌고 김건희가 나서면은 다시 부흥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미는 사람이 결국에는 후보 중에 한 명이 될 것이다. 무조건. 보통은 윤석열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기운이 안 빠졌고 본인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대신에 이제 여기를 빨리 떠나야 된다. 이 한남동, 이 용산 이쪽에 이제 이미 다 재수가 없어졌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여긴 떠나고, 대신에 그 2명, 마지막 2명 중에 한 명은 분명히 내가 믿는 사람이 될 것이니 나를 홀대하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완전히 빠지기도 그렇고 뭐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상황이 됐다. 근데 본인들은 이제 계산을 하겠죠. 우리들이 이 사람하고 계속 끈을 이어가서 나갈 것이냐, 여기서 딱 커트시키고 나만의 힘으로 뭔가 해볼 수 있겠냐. 근데 그렇게 하긴 지금 좀 약하대요. 힘이 안 빠진 것은 객관적으로 이완규를 지명한 것을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그 이완규에 대한 인사 검증을 어디서 했겠습니까? 물론 검증 형식상 한 거지만
총리실에서 인사 검증이 합니까? 아니라 그냥 지명을 한 거겠죠. 지명. 그러니까요. 지명. 그걸 지명하기 전 단계 어쨌든 기초적인 형식상이라도 검증을 하는데 그걸 총리실에서 했겠습니까? 제가 3월 20일, 21일, 22일 경에 아마 뉴스공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윤석열이 3월 8일 날 탈옥 석방이 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헌재재판관 인선 조짐이 있다. 그것을 헌재도 파악을 하고 한덕수 걸 먼저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걸 제가 최초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에 바로 그 인선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인선을 누가 했겠냐고요? 총리실에서 했겠냐고요? 최상목이었어요 그때는 또. 예, 그래서 힘이 안 빠졌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당 사무처에서 나간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그들 내부적으로 보면 일종의 이제 중립적 인사인 거예요. 그들 간에서 비교를 해보면 어느 특정 계파에 치우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실무진인 거죠. 실무진인 거예요. 실무진인 거죠.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든 그 사람들은 일종의 공무원처럼 계속 남아있는. 당내의 행정부인 거죠. 네, 그렇죠. 네. 당내 행정부처럼. 그러면 요번에 이제 국민의힘 그 당내 경선에서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 첫 번째 힘이 안 빠졌다는 반증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네. 선거관리위원회 누가 됐습니까, 위원장? 황우영. 황우여 누구십니까? 유라시아 무슨 포럼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들어보셨죠? 예. 그게 뭐를 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뭐 나오죠? 아. 네, 그렇게 연결이 돼요? 많은 분들이 잊으셨을 겁니다. 거기 이사장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뉴스 쳐보면 정확한 직함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들 한번 명단을 보시죠.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묻었다라고 나오는 조은희 의원이 위원회 명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 찐윤으로 불리는 당시 이제 저도 같이 일을 했지만 경산의 조지현 의원, 그 다음에 캠프 핵심으로 일했던 이상휘 의원. 다 선거관리위원입니다. 자, 선거관리위원들이 뭘 만듭니까? 룰을 만들죠. 룰 세팅을 하죠. 아마 선거관리위원장 되자마자 첫 번째 일성이 뭐였습니까? 룰 바꾸지 않겠다. 룰 뭐 바꿀 필요가 있겠냐 이런 식의 말을 했잖아요. 황우여. 그 얘기의 핵심은 이거겠죠. 5대5. 당원 5, 일반 국민 5. 그랬을 때 누가 유리하다는 건 딱 나옵니다. 일반 국민 5 중에는 뭐가 있냐면요. 소위 말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간단 말이죠. 국민의힘 지지자 또는 중립적인 사람. 그러니까 저 무당층 요까지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말은 5대5지만 다 당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결과는. 7대3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가 원하는 사람 아닌 걸 당신들이 니들이 이걸 해? 도 없는 소리입니다 지금. 다음 국민의힘의 주자부터 다음 국민의힘의 주자를 뽑는 데까지 룰마저도 여전히 윤석열, 김건희가 좌지우지하고 그러면 있죠. 왜 이 룰을 고집하는지 또 제가 현실을 들어서 네. 추정이 아니라 현실을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2021년 9월에 2022년 대선에서요. 8명, 4명 윤석열 이렇게 된 거예요. 세 차례에 걸쳐서. 9월 달에 8명에서 4명으로 좁힐 때 8만 명 당원이 제시가 됐어요. 그다음에 10월 15일 날 4명으로 좁혔을 때 마지막 파이널을 하기 위해서 당원을 나눠준 게 57만 명이에요. 한 달 사이에 20만이 늘어나면서 그때 특정 종교가 10만을 집어넣었다라고 소문난 거 많이 보셨죠.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 했을 때 그때는 홍준표 후보가 20대들하고 뭐 홍카콜라 뭐 해서 꽤 올라왔을 때입니다. 약 10.6% 정도를 이겼어요. 홍준표 후보가. 일반 국민에서. 그랬는데 전체 당원에서 압도적으로 지는 바람에 졌어요. 윤으로 결정이 났어요. 자, 당원 구조의 변화를 보자고요. 2022년도 대선이 끝나고 2022년 6월 달 한 달 후에 바로 지선이 있었어요. 그 뒤로 쭉 왔어요. 큰 당원 변화가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 약간의 변동이 있다면 이준석 대표가 중간에 나간 거. 그래 개혁신당으로 이제 된 부분. 거기에서 몇 명이 나갔는지 확인은 안 되죠. 그러니까 대체로 큰 틀에서 보면 그 당원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 뒤에 그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할 때 일부 신규로 이제 한동훈 바 소위 말해서 이제 그들이 일부 유입된 게 있겠죠. 그 정도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정도로 많이 유입이 됐다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안 나오겠죠. 김문수 씨가 세게 안 나오겠죠. 만약에 대거 유입됐다면. 네. 자, 그러면 윤과 김이 지금도 득의양양 의기양양하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5대5 룰로 갔을 때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무조건 후보를 만들 수 있답니다. 명태균이 없어도 즉 여론조작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구조를 갖춰놨기 때문에